최근에 겪는 여름 피부 고민은 어떤 거냐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이미 있었던 피지 알맹이들이 더 강하게 부각이 돼요. 이번 여름에는 모낭염도 좀 올라와요. 쿨링감이 시원할 정도로 많이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순딩순딩하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타입이다. 안녕 피탐치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효과 만땅 본 여름 스킨케어 클렌징 루틴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름 피부 고민이 진짜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열이랑 붉은기는 기본이고 피지가 많아지면서 요철, 그 다음에 여드름이랑 모낭염까지 이게 끊이지가 않다 보니까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는 스킨케어 루틴으로 여드름이랑 모낭염, 그리고 피지, 그 다음에 붉은기까지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 비탐지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짜잔, 요거 비탐치 덕분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입니다. 요거 제가 다 써가지고 재구매한 거 도착해서 또 잘 쓰고 있거든요. 아니, 일단 이거 너무 시원해요. 잠깐만 붙여놓고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막 차갑다 정도는 아닌데 되게 은은하고 알싸한 시원함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붙여놓을게요. 아니, 여름 스킨케어 루틴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여름에 여드름이 폭발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환절기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걸 느꼈는데, 최근에 겪는 여름 피부 고민은 어떤 거냐면 일단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건 팩트잖아요. 그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이미 있었던 피지 알맹이들이 더 강하게 부각이 돼요. 그리고 얼굴열 많아지고 피지 분비 많아지고 막 유분기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피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이번 여름에는 모낭염도 좀 올라와요. 좀이 아니고 좀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사카 한달살기 갔을 때도 그때도 모낭염이 있었었고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여기 이제 눈썹에 좀 하얗게 고름 올라온 모낭염 있었다가 지금 며칠 스파케어 해주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니까 그런 피지 부각되는 현상들, 그리고 이제 모낭염까지 따라오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이렇게 턱드름이 몰빵돼서 난 거는 되게 드물긴 하거든요. 얼굴 전체에 났으면 났지 이렇게 턱에만 딱 해서 나는 경우는 제가 화장실 잘 못 갔을 때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도 유산균을 잘 챙겨 먹는 편인데 최근에는 화장실을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턱드름이 큰 게 올라왔어가지고 조금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얘네들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게 뭔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더 커질 그런 애들이 아니라 이미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가라앉을 그 준비가 됐거든요. 만졌을 때도 살짝 그 말랑해진 느낌이 있고, 이런 애들도 만지면 겉면이 딱딱해졌어요. 얘는 그냥 색소 침착 남은 거여가지고 좀만 이제 스파케어 해주면 없어질 것 같고, 요거 근데 아마 이것의 원인으로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을 정말 자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질을 조금 하는 바람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모든 그 음식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밀가루도 생각보다 그렇게 저한테 피부 영향이 있진 않은데, 유일하게 가장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게 알코올이랑 유제품 이렇게거든요. 유제품은 제가 평소에 잘 안 먹긴 하는데 알코올을 먹어가지고 최근에 하이볼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피부를 보면은 얘가 진짜 그냥 산뜻 깔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지성, 약간 지복합, 수부지 피부가 여름에 쓰면 좋은 패드인데, 좀 순한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피지랑 그 유분들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원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여름에 쓰면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피부 만졌을 때 뭐 제형 묻어남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겉도는 그 피지랑 유분들이 좀 닦여나가다 보니까 만졌을 때 약간 뽀도독뽀도독하게 결 정리가 된 게 피부 손끝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클리어 틴을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름 되니까 피지 량이 많아지잖아요. 여기랑 여기에 그 우둘투둘하게 피지 알맹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예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제형 같은 게 일절 없고 정말 그냥 물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증발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요철이랑 피지 신경 쓰이는 부위에 한번 쓱 발라줍니다. 만약에 코가 좀 신경 쓰인다 하면은 이렇게 코도 전반적으로 발라줘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요즘에 코팩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불려 쓰는 코팩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거 안 하면은 피지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화장을 못해요. 그리고 턱 끝에도 이렇게럼 발라줍니다. 하고 살짝 말려줘요. 얘는 증발하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이 위에 너무 바로 스킨케어를 발라버리면은 흡수할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말려줍니다.
얘는 그 살리실산 2% 그 바하 성분이 2%가 들어간 거라서 다른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들보다 그 모공 속에 들어가서 블랙헤드나 피지를 제거해주는 게 그 탁월한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증성 여드름보다 좁쌀 위주로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저게 이제 각질 제거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저거를 좀 전반적으로 발라주면은 다른 스킨케어보다는 효과를 좀 더 강력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각질 제거 성분 함유량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은 건조함이랑 살짝 그 피부가 건조해서 뜨는? 건조해서 각질이 살짝 이렇게 날리는 현상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보이시면은 꼭 매일 안 바르셔도 되고 뭐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늘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민감성이신 분들은 써보고 나한테는 조금 강력하다 싶으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럼은 요거 에스트라 리제덤 365 모공 탄력 캡슐 세럼. 이거 제가 그때 올리브영 신상 스킨케어 구매해가지고 리뷰하는 영상에서 처음 구매해서 써봤는데 제가 원래 에스트라 제품 그 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구매해서 써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에스테라 이래서 쓰는구나 싶어가지고 추천템으로 소개드렸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모공이랑 살짝 탄력 케어가 같이 되는 세럼이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저였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각질 제거, 그 다음에 여드름 빰빰빰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모공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결감이 이렇게 처지는 게 같이 느껴지니까 요거를 잡아주는 제품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여름에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너무 무겁고 끈적이는 그런 모공 제품은 못 써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 또 여드름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선을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선을 이 제품이 좀 잘 맞춰주는 느낌. 트러블 제품, 약간 진정 제품이랑 같이 써도 괜찮은 정도의 제형감, 흡수력, 피부 쫀쫀하게 잡아주는 거가 적당하게 잘 맞아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오늘 하는 스킨케어 루틴에는 궁합이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피부를 근데 만져보면 확실히 흡수가 돼가지고 그 전이랑 결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쫀쫀하면서 약간 부슬부슬하다 그래야 되나? 그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바르고 마무리 쟀을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 들잖아요. 그거랑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얘가 조금 더 그 묻어남 없는 깔끔함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모공이랑 탄력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타입이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계절별로 스킨케어 루틴을 들고 올 때 약간은 좀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파티온 누스카나의 트러블 크림 또 발라줄게요. 특히나 또 여름에는 저는 크림 제품도 좀 피부에 깔끔하게 흡수가 되면서 여드름에도 정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부 결도 좀 쫀쫀하게 깔끔하게 잡아줬으면 하는데 사실 파티온 누스카나인 트러블 크림을 사계절 내내 그런 이유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냥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얘가 크림인데도 그냥 흡수력이 제가 써본 크림 중에 제일 빠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스며요, 피부에.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흡수력 때문에 놀랐던 제품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 피부가 화끈거리고 좀 따가울 때 있잖아요. 약간 신경 쓰인다 이럴 때 그때 발라주면은 그 소양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느껴져요, 진짜로. 그래서 피부 살겠다 싶은 느낌으로 그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탐지드도 그렇고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남자분들 면도한 다음에 여기가 이게 날 닿아가지고 따갑잖아요. 그때 발라주는 크림으로 이거를 쓴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그 따끔거리는 느낌이 잘 잡혀서 그래서 저는 따끔거림이 많이 느껴지는 환절기, 여름에는 이만한 그 여름 크림 제형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 뭐 사계절 내내 써요. 진짜 제가 2년 전에도 이 얘기 똑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씁니다. 제가 너무나도 지겹게 소개해드린 그런 제품입니다. 저도 새로운 거 들고 싶은데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피부 보시면은 제가 4개째 발랐거든요. 물론 제형감이 물 같은 애들을 앞에 2개 바르긴 했지만 묻어나는 게 없어요. 크림까지 발랐는데도. 이렇다니까요, 진짜 얘네가. 여름에는 이런 제형들 위주로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여드름이랑 피지랑 그 붉은기 올라오는 것들 있죠. 거기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최근에 제가 느꼈던 피부 고민들은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럼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요철 없애는 방법으로 너무너무 잘 쓰는 방법, 우리 비탐지들도 간증 후기 많이 남겨주시는데 여기 요철 신경 쓰이는 부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코 옆 벽이랑 이렇게 눈 밑에 이런데 제가 요철이 진짜 많이 신경 쓰이는데 이럴 때 크림팩을 해주듯이 얹어주면은 효과 난리 난다 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리든 수분 크림으로 효과를 진짜 많이 봤고 요즘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요거 S&H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젤 크림 요거를 여기 위에 좀 듬뿍 발라가지고 슝슝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얹어놔요. 닦아내주지 않고요. 이러고 그냥 잡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진짜 모공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쫀쫀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 있죠.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먼저 들고, 그리고 요철이 제가 이 방법으로 진짜 3일 만에 효과를 봤거든요. 영상 올린 거 한번 보시면은 뭘 해도 안 없어지던 요철이 너무 빨리 이상하게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효과 좀 미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공유 드렸던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 요철 효과가 좋은데, 이게 요철이 막 구멍이 있던 애들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철이 있었던 그 흔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멍에서 걔네도 나온 거니까 그 구멍의 흔적은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요철들이 약간 불고 가라앉으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각된 애들이 되게 연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막 센 각질 제거 성분으로 문질러도 보고 팩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어이없게 빨리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뭐 알로에 겔도 괜찮을 것 같고, 집에 있는 되게 탱글탱글한 수분크림 있죠. 보습감보다 수분크림 느껴지는 거, 그거 듬뿍 이렇게 얹어봐 보세요 한번. 그러면 진짜 요철이 연해지는 매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토리든 제품 더 잘 쓰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쓰면은 시원하거든요. 이게 쿨링감이 시원할 정도로 많이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그 탱글탱글한 제형감이 일반적인 크림보다는 살짝 겔 크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놔도 흐르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좀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요철들을 뭔가 이렇게 불려주고 하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토리든 수분크림이랑 이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크림팩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드름이 좀 특이해요.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스파템은 요거긴 하거든요.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 그 다음에 비플레인 시카테롤 스파 트리트먼트, 그리고 에크논 크림 요렇게인데, 제 최근 여드름에는 비플레인 시카테롤 스파 트리트먼트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비탐찌들도 느끼셨다시피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제품도 계속 쓰면은 약간 효과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면은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효과에 익숙해지는 것도 이제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몇 년째 이제 효과를 강력하게 보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저는 그 어벤져스 군단을 세워놓고 돌려가면서 쓰거든요. 아무튼 제 최근 여드름에는 비플레인 시카테롤이 가장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큼지기도 올라왔을 때 뭘 해도 안 가라앉던 애들이 얘를 발라주고 나서는 이제 딱쟁이로 좀 변하거나 가라앉거나 이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얘는 도대체 뭔가 이게 순딩순딩하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모낭염, 흰색 고름이 비치는 그 진균성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 그 피지선 문제가 아니라 피부 겉에서 균으로 인해서 뭔가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염증들이다 보니까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이 여전히 강력해요. 진짜 얘 있으면 모낭염 걱정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낭염 올라왔을 때도 에센어브 티트리 105일 발라주고 이틀 뒤인가? 그냥 굳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오늘은 모낭염은 없다 보니까 비플레인 시카테롤만, 얘네도 지금 보면은 그냥 겉면에 살짝 이렇게 알맹이 굳으면서 끝나가거든요. 더 진행되려 하면은 더 붓고 약간 빨개지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절반은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되직하고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여기도. 도대체 이게 왜 여드름 약국템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참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저 진짜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줘야 효과가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쪽에 그 붉은기랑 여드름이랑 피지들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스킨케어 루틴 해주고 나서는 이 볼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이마랑 턱은 최근에 난 거고 볼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진짜. 그러면 요렇게로 해주면은 제가 여름에 효과 만땅 본 스킨케어 루틴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클렌징 루틴 뭐 직업템들이긴 한데 가볍게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만약에 제가 속눈썹까지 지금 다 붙여놓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시코르 퀵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요거를 이렇게 짜줘요. 얘는 진짜 신박한 게 로션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립 앤 아이 전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에 문질문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강력한 거, 인조 속눈썹 풀 다 지워집니다. 그게 막 오랫동안 문질문질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빠르게 강력하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심지어 로션 타입이어가지고 화장솜도 안 써도 되고 너무 편하고, 제가 화장할 때는 그냥 이걸로만 지우다 보니까 두통인가 비우고 또 구매한 걸로 알거든요. 이게 진짜 할인 좀 많이 떨어지면은 8,000원대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가성비도 꽤 괜찮다. 계속 재구매해서 쓰는 제품. 이거 진짜 안 써보신 분들 신세계거든요. 한 번만 써보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원래는 여러분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으로 메이크업을 지워주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지성 피부다 보니까 그런 제형들이 안 맞는다고 이론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이 썼던 이유는 저는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세정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여드름에 악영향을 주는지 제가 경험을 했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제품에 유분기가 있더라도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원해주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라고 느껴가지고 그 제품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뷰탐찌드 제가 인생템 받아가지고 이제 소개하는 그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우리 뷰탐찌가 이거 이젠트리 소개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1차 클렌징을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거 진짜 좋은데요? 하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 1차 클렌징을 이걸로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세정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클렌징 밀크인데 이 정도로 세정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세정력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풀메 했을 때도 1차 클렌징을 이걸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쓰고 나서는 클렌징 오일을 안 써요. 왜냐면 진짜 지워져요. 그러니까 립앤아이 리무버로 먼저 이거 눈화장, 브로우 마스카라, 립 지원해주고 남아있는 그 피부의 풀메 있잖아요. 그거를 얘로 지워줍니다.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잔여물 없을 정도로 다 세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제형감이 진짜 촉촉하고 이게 그 참마 성분이어가지고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쭉쭉. 이거를 피부에 러빙을 하면은 메이크업 그 잔여물을 싹싹 이렇게 얘가 훔쳐가면서 클렌징이 되거든요. 와 진짜 순하고 촉촉하고 세정력 미쳤고 이거 너무 신기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정을 해준 다음에 보면은 건조해서 이게 약간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쫀쫀한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덜 닦인 게 아니고 진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차 클렌징을 이걸로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에 뷰탐찌드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선크림만 바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차 클렌징 때 선크림만 발랐는데 클렌징 오일 쓰기에는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로션 써주시면 세정력은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폼 클렌징을 쓰고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이제 효소 파우더를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피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효소 파우더를 매일매일 데일리 클렌저로 써요. 근데 우리 뷰탐찌들이 언니 이거 데일리로 쓰는 제품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물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500원 동전만큼 양에다가 5대5 비율로 물을 섞는다라고 하면은 묽게 섞이거든요. 물론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피부 타입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는 것도 가능. 근데 나는 좀 되직하게 각질 제거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물방울을 한 5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줘요. 그러면은 되게 그 되직한 약간 머드 같은 느낌으로 섞이거든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묽은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각질 케어가 되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에는 약간 버거워요. 그때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각질 케어 용으로 써주는 거죠. 요건 진짜 그냥 이미 우리 뷰탐찌드 알아서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고 무엇보다 피지, 각질, 요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들 제거가 너무 잘 되고 한 번 사용한 다음에 피부 만져보면은 그냥 밀가루 묻은 것처럼 부들부들하거든요. 진짜 싹싹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내 피부가 아닌 느낌. 피부 결이 내가 아는 내 피부가 아닌 느낌으로 그냥 바뀌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안색도 이게 사용한 직후에 되게 내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그 뽀얀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제품. 진짜 다른 효소 제가 다른 것도 써봤지만 사실 얘는 대체 불가해요. 이런 제품 저는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째? 3년째? 계속 구매해가지고 쓰는 제품이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 뷰탐찌들도 이제는 저보다 더 좋아해주시는 그런 제품.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클렌징 폼을 나는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 벨프리모 안티크네 젤 클렌저 아니면 비플레인의 그 녹두 클렌징 폼 있거든요. 그거 2개를 가장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썼을 때 약산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세정력이 좋고 모공이랑 피지 이런 애들이 제거가 잘 돼서 그 모공 사이에 알맹이 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제거가 잘 돼요. 그리고 헹굼이 일단 간편합니다. 저는 헹굼에서 막 미끄덩거리고 이런 거 잘 못 쓰거든요. 너무 찝찝해요. 피부에 뭔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빠르고 깔끔하게 헹궈지고 헹궈낸 다음에 피부를 봤을 때 피부 결에 그런 뭔가 피지들 불어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거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막 자극적이거나 막 건조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폼 클렌징은 벨프리모랑 비플레인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뷰탐찌드 그러면 요렇게 여름에 제가 효과 미치게 보고 있는 스킨케어랑 클렌징 루틴 다 소개해드렸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막 몇 년째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게 좀 약간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또 우리 뷰탐찌들은 괜찮다고 하고 언니 직업템일수록 더 좋다고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렇네요. 좀 새로운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처럼 제가 계절별로 그 잘 쓰는 궁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스킨케어 루틴이랑 클렌징 루틴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